유년기 때 먹었던 부모의 사랑, 자기에 대한 자긍심, 자존감, 이것은요, 인간이 평생을 살아가는데 보약과 같은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7월 패드 정기 강연에 와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달 주제가 저희가 시잠 5.0 휴머니티에 호소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일산에 와 있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휴머니티에 호소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 꼭지를 한번 돌려보려고 합니다. 이번 강연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오늘 오면서 생각났던 책이 한 권이 있네요. 저는 2015년도였었나요? 한국에서는 유발 하라리의 책이 상당히 좀 유행이죠. 그리고 상당히 많은 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였던 것 같아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책이 처음 나왔을 때 그 책을 읽고 저는 상당히 좀 쇼크를 받았던 기억이 나요. 한국인을 위한 서문을 보면 주제가 응축된 말이 나옵니다. 이 책에 응축된 주제가 그거잖아요. 사피엔스라는 종족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사피엔스라는 종족은 부와 권력과 명예를 쟁취하는 데는 굉장히 빠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가 얻어낸 부와 명예와 권력과 그런 물질적인 가치를 정신적인 행복으로 바꾸는 데는 매우 미숙한 종족이다라는 게 이 책의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분이 거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하여 나는 한국인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다. 이렇게 써놨어요. 저 굉장히 쇼킹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을 보라. 그들은 전쟁에서 또는 그 일제치하라는 시대에서 부와 권력을 획득하는 데는 너무 빠르게 성장한 민족이지만 그들의 높은 자살률이 말해주듯이 그들이 누리는 물질적인 풍요만큼 정신적인 행복으로 물질적인 풍요를 바꾸는 데는 매우 미숙한 사피엔스의 전형적인 민족이 아닌가라고 써 있었어요. 역사학자인 그가 봤던 그 모습은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모습과 정말 맞닿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 시대에 접근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대안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9번째 지능입니다. 하워드 가드너의 9번째 실존 지능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하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하워드 가드너의 가장 최근에 나왔던 이론이 8번째 지능이 뭐였을까요? 자연 친화 능력이죠. 그래서 자연 친화 능력이 뛰어나니까 인간의 어떤 지능이라는 게 IQ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맞죠. 그리고 EQ가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하워드 가드너가 가장 최근에 발견한 이론이 인간의 뇌 속에는 이런 8개의 지능 외에 9번째 지능이 있더라. 그래서 그 지능의 이름을 실존 또는 영성지능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물질적인 부를 정신적인 행복으로 바꿀 때 필요한 지능을 저는 이 9번째의 영성지능에서 찾고 싶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간디와 테레사 수녀가 있었다면 그분들에게 하워드 가드너의 영성지능인 SQ 지수라고 그러죠. 우리가 IQ를 검사하듯이 또 EQ를 검사하듯이 스프릿, 그러니까 영성, 실존적인, 철학적인 능력을 검사하는 지수를 SQ 지수 그럽니다. 이 SQ 지수를 검사할 때는 천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디나 이런 분들은요, 천재적으로 SQ 지능을 타고난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맨하탄 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맨하탄 회의가 뭐냐면요, 이들은 세계 최고의 IQ를 가진, 세계 최고의 논리적 지능을 가진, 세계 최고의 지능들을 가진 능력자들이 모여서 맨하탄에서 어떻게 하면 빨리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회의였습니다. 그 회의에 모인 그 물리학자들 중에 단 한 사람도요, 어떻게 해서 빨리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원폭으로 이 전쟁을 끝낼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연합군이 이길까? 이것만 얘기했지. 그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그런데 자네들 생각해 본 적 있나? 만약에 우리의 이 능력으로 원자폭탄을, 그 어마어마한 원자핵을 가지고 폭탄을 만들어냈을 때, 그리고 원폭을 투하했을 때 우리의 인류는, 우리의 공동체는,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질문을 누군가 그 맨하탄 회의에서 던졌더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원자 핵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인류가 이렇게 되었을까? 라는 질문부터 시작해보는 거죠. 이것은 하워드 가드너가 말하는 그 9번째 지능이 아무리 IQ가 좋고 아무리 다른 지능이 좋아도 그 지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결정하는 가치관의 문제, 그리고 관점의 문제, 그리고 윤리적인 문제, 그리고 영적인, 그리고 개인과 타인과의 관계, 나와 공동체의 관계, 그리고 내가 실존하는 존재로서 내 존재가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게 살고 있는지, 이 세계는 무엇으로 사는 건지에 대한 철학적인, 실존적인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독일을 이끌어갔던 대문호였던 괴테가 있고요. 인류의 엄청난 폭풍을 일으켰었던 괴벨스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실까요? 괴테는요, 독일의 대문호지만 괴벨스는요, 히틀러의 혈압 그러죠. 둘 다 언어 천재입니다. 괴테가 대문호기 때문에 언어 천재라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괴벨스는요, 히틀러의 모든 연설문을 다 써주고요, 히틀러의 모든 글의 원문은 괴벨스의 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괴벨스의 글에서 나왔습니다. 히틀러의 혀라는 별칭이 불렸다시피 유대인 학살에서 사실 살아남은 사람들이요, 만약에 세계 2차 대전에서 둘이 이제 자결을 했지만 자결을 하지 않고 만약에 법정에 세웠다면 이 유대인 학살에 살아남은 사람들이요, 진짜 악마라고, 진짜 법정에서 가장 극형을 받아야 될 사람은 히틀러라기보다는 히틀러 뒤에 있었던 괴벨스라고 말할 정도로 괴벨스를 악마라고 많이 진술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괴벨스는 제일 먼저 히틀러와 함께 했던 일이 뭐냐면 독일 국민들에게 전부 다 라디오를 살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라디오 가격은요, 독일 사람들의 한 달 월급을 3개월치를 모아야 살 수 있는 가치를 가진 도구가 라디오였어요. 그 라디오를 통해서 전 국민이 전부 다 유대인의 학살에 대해서 또는 유대인의 어떤 면에 대해서 히틀러의 선동을 듣게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거라는 거죠. 그런데 괴테가 대문호로서 글을 쓸 때 괴벨스는 다른 세상을 꿈꿉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심리학자라면 이 두 사람의 유년기 체험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저도 공감합니다. 괴테는 좋은 집에서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요, 저는 제일 감동받았던 게 괴테는 어릴 때 잠이 들 때마다 어머니가 그렇게 책을 읽어주셨답니다. 좋은 집안에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침대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책을 읽어줬는데요, 맨 마지막에 답을 내려주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괴테가 항상 물었답니다. 엄마, 그래서 끝은 어떻게 되었는데, 끝은 뭐라니까요? 물어보면 엄마가 자상하게, 따뜻하게 괴테의 머리를 만지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죠. 괴테, 네가 끝에 답을 한번 내보려. 우리 괴테는 상상력이 풍부하고 똑똑하기 때문에 이 동화책에 나온 이 작가보다 네가 훨씬 더 끝 마무리를 더 근사하게 할 것 같아. 내일 네 그 근사한 얘기를 엄마는 듣고 싶어. 이렇게 상상하며 잠들었던 괴테는요, 대문호가 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괴벨스는 달랐어요. 괴벨스는 후천적으로 장애를 안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독실한 카톨릭이었던 괴벨스의 집안은요, 그 당시에 이제 문화가 카톨릭에서의 그 어떤 조직 문화가 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동체 문화가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선천적인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장애를 앓고 있으면 하느님의 저주를 받았다, 신께서 버림을 받았다, 뭔가 니들은 잘못 돌아가고 있어라는 메시지로 이해를 한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모들은요, 괴벨스의 이 장애를, 다리를 절게 되는 이 장애를 숨기려고 했어요. 그래서 집안의 온 재산을 다 털어서 치료를 서두르죠. 하지만 그는 치료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괴벨스는 장애우로 남아요. 그런데 부모들이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는요,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게 태어났어요. 원래 후천적으로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감은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 착해요. 자, 그렇지만
이런 부모의 태도가 괴벨스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는 어떤 거였을까요? 난 너희가 창피해. 난 네가 부끄러워. 너는 부모에게 신께 저주받은 존재야. 난 네가 창피해. 라는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요. 괴벨스가 그 시대의 의식 수준에서 당연히 더 왕따도 많이 당했을 거고요. 지금도 우리 장애우 어린이들 크면서 많이 힘들지만 많이 세상의 서름과 아픔과 특히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 부모 아래에서 세상에 대한 어떤 고통, 세상에 대한 증오심이 있었겠죠. 자, 한 사람은 세상을 히틀러의 혀를 통해서 지배하고 싶었고 자기의 증오를 불살르고 싶었을 겁니다. 괴테는 자기의 상상력으로 자기의 사랑을 실현하고 싶었겠죠. 어쩜 유년기 때의 사랑은요, 평생 먹고 사는 보약인지도 모르겠어요. 저희가 보약을 미리 먹어두면 몸이 약할 때, 이렇게 왜 좀 몸이 회복될 때, 또 몸이 힘들 때 보약이 드러나죠. 몸이 건강할 때는요, 보약 먹어도 표도 안 나요. 똑같습니다. 유년기 때 먹었던 부모의 사랑, 우리가 유년기 때 먹었던 자기에 대한 어떤 자긍심, 자존감, 사랑, 이것은요, 인간이 평생을 살아가는데 보약과 같은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환경이 주어졌어도요, 괴테는 40이 넘어서 늦게 낳은 아들이 자기보다 먼저 죽는, 그래서 먼저 보내야만 하는 그런 슬픔을 안게 되죠. 또 괴테의 그 첫사랑에 대한 슬픔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괴테에게는요, 그 사랑을 오히려 보약으로 흡수시켜서 그 보약을 가지고 세상을 더 울릴 수 있는, 자기의 고통을 승화시킬 수 있는, 예술로 승화시킬 수 있는 언어적 천재라는 거죠. 하지만 같은 언어적인 천재였던 괴벨스는요, 그 자기의 언어적인 천재라는 도구를 가지고, 똑같은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썼습니까? 세상을 파괴하려는 증오심으로 썼어요. 자,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8개의 지능이 있습니다. 8개의 지능을 저희는 각 분야에서요, 운동, 지금 우리 올림픽 한참 있지만 올림픽에서 자기의 신체를 이용해서 금메달을 따는 친구들을 보고, 우리가 김연아 선수를 보고 몸의 천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몸의 천재지만, 신체적 천재지만, 또 괴벨스가 언어적 천재지만 그들이 쓰는 건 다르죠. 그들이 그 능력을, 언어적인 도구를 쓰는 삶의 질은,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것을 결정짓는 요소가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드린 9번째 실존 영성지능이요, 이 8개의 지능을 이끌어가는 메타지능입니다. 이 지능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삶이 어떻든 간에 그 삶을 승화시켜서 어떻게 실존적 가치를 올려놓을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내고야 말죠.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천재적인 능력이 9번째의 리드하는 능력이 없었을 때, 9번째 지능이 약한 사람에게는 그 도구로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모두가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많이 고통스러워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뜨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정신의 시대가 도래한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구의 반은 여전히 기아에 허덕이고 있고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기아의 물질적인 풍요를 맛봤던 유럽을 비롯한, 또 저희 7월 2일째로 선진국으로 들어갔죠. 우리처럼 물질적인 풍요를 맛본 사람들에게는 정신적인 공허감이 굉장히 힘든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이런 팬데믹이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우리는 무엇을 꿈꿀까요? 이제 의식 있는 소비자들이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즉 9번째 지능을 갖추지 못한 그런 기업들의 물건을 불매운동을 들어갑니다. 우리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모두 다 초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ESG라는 지표가 경영지표로 가장 회자되고 있는 아주 흔한 단어가 됐죠. 팬데믹이 끝나면 기업들은 전부 다 체질 개선에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ESG라는 기업이 환경 문제,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력 문제,
그리고 거버넌스라는 어떤 자기의 조직 내부의 구조의 문제, 지배 구조의 문제, 조직의 문제에 대해서의 지배 권력의 문제를 투명하게 바꾸지 않아서 이제는 투자받을 수가 없어요. 이젠 전부 B2C 사업 아닙니까? 이제 기업은 소비자와 직접 거래합니다. 우리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결코 기업은 모든 것에서 투명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ESG라는 기업 지표를 비롯한 모든 것이 투명하게 이제 환경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관계 지향성을 표명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9번째 실증지능, 9번째 영성지능이란 그 지표가 있습니다. SQ 지표라고 해서요. 미국에 있는 신디 위글워스라는 여인이 기업에서 교육을 하는 여성이에요. 이 여성이 만든 170항목이 넘는 항목을 가지고 영성지능에 대해서 지표를 가지고 기업의 리더를 뽑을 때, 기업의 임원을 뽑을 때 이 지수를 가지고 SQ 지수가 높은 사람을 임원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 사회에서. 왜 그럴까요? 저희도 이번에 효성그룹에서 여성 1호로 대표이사가 전 환경부 장관이었던 분이 여성 1호로 대표이사가 되셨죠. 그 이유가 뭘까요? 기업은 이제 자기가 환경을 생각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생각하고 그리고 지배구조에서 투명한 ESG 지표가 아주 우수하다는 것을 표명해내지 않으면 이제 대중적으로 이 기업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리더는 SQ 지수라는 거 그리고 실존적인 9번째 지능을 갖춘 리더가 나오지 않는다면 세상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은 사피엔스로서의 물질적인 권력과 부와 명예와 권력을 획득하는데 빠른 사람이 승리하는 시대였다면 이것을 9번째 지능을 가지고 영적인 실존적인 지능을 가지고 심리적인 갈등 단계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의 모든 사회적 문제를 실존적인 가치에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실존적인, 철학적인 그리고 인문학적인 그래서 나와 타인과의 관계, 나와 사회, 공동체와의 관계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구 공동체에서의 우리와의 연결성 그리고 그런 관계지향적이고 소통적이고 그런 연민과 자비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 세상을 이끌어가지 않으면 세상은 변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국은요 생태형 범죄율보다요 생계형 범죄율입니다. 생계형 범죄율보다요 지능형 범죄율이 훨씬 높은 나라인 거 알고 계시는가요? 이게 문제입니다. IQ가 좋고요. 호모사피엔스의 전형이라고 유발 하라리가 말했듯이 우리는 생계가 어려워서 생계형인 그런 범죄가 아니고요. 지능적인 똑똑한 사람인 그리고 아주 유능한 사람이 아주 교묘하게 지능적으로 범죄를 저질러서 정말 착하게 정말 선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 열패감을 주고 좌절감을 주고 절망감을 주게 하는 그런 오욕인 느낌을 주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한 사회의 건강함을 회복하는 문제입니다. 한 사회의 건강함, 한 사회가 건강하다라는 지수, 그리고 한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알게 되려는 지표는요. 딱 하나입니다. 영성지수가 높은 사회입니다.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 사회도 ESG라는 것이 엄청나게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은 ESG 지표에서 경영적인 이미지를 인정받기 위해서 무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SG 지표를 가지고 해서 민감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9번째 지능에 대해서 얼마나 영적인, 직감적인 능력이 풍부한 사람들인지 이런 것이 확보되어 있어서 소통이라는 문제 그리고 영성지수라는 문제 이 문제가 높은 사회일수록 실존적인, 철학적인 삶의 의미에 대한 이런 지수가 높은 사회일수록 건강한 사회입니다.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한국 사회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가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갖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유발 하라리의 그 일침 지켜보겠노라 라는 그 일침 저는 유일한 대안은 9번째 지능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SQ지능, 그리고 SQ지능을 지는 리더를 만드는 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이런 실존지능이 높은 아이들로 교육할 수 있는 공교육의 문제, 그리고 기업에서의 조직의 9번째 지능을 들어가서 교육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실질적으로 임원들이 SQ 지수를 검증을 받고 고위직으로 올라가야 되는 문제. 이거는 비단 조직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치, 학교, 모든 조직, 공공기관까지 모두 필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드린 말씀이요, 느낌은 오셨을 것 같아요. 어쩜 조금은 낯설을 수도 있고 조금은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키워내야 될 아이들의 세상입니다. 공감해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고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